날씬한 겉모습과는 전혀 다른 검사 결과였다. 인슐린 분비가 적은 상태에서 복부 비만으로 인해 인슐린의 기능까지 떨어져 결국 당뇨병이 발생한 것이다. 박정희 씨는 3개월 평균 혈당 지표인 당화혈색소가 8.9로 혈당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다. 당뇨병 환자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60에서 70% 이상이 복부 비만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장 지방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내장 지방은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게 됩니다. 내장 지방에서 나오는 유리지방산 같은 물질들은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켜서 당뇨병을 일으키는 주범이 됩니다. 배 속에 쌓인 내장 지방은 쉽게 분해되는데 그 결과 많은 양의 유리지방산이 혈액 속으로 유입된다. 유리지방산은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해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다.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면 혈액 속에 포도당이 넘치게 되고 그 결과 혈당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남들보다 조금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안정태 씨. 그는 매일 새벽 6시가 되기도 전에 일터로 나온다. 교대 근무를 하는 그의 업무 특성상 수면 시간은 5시간 미만. 매일 잠이 부족하다. 한 달은 밤근무했다가 한 달은 아침 근무했다가 한 달은 오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게 리듬 자체가 맞질 않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일상 가지고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먹고 심적 부담을 많이 갖게 되는 거죠. 썩 좋지는 않습니다. 올해 초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느꼈던 안정태 씨. 업무상 피로 누적이라고 가볍게 생각했지만 병원 검사 결과는 의외였다. 당뇨병 진단을 받은 것이다. 상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내장 지방으로 인한 복부 비만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당뇨병 발병 당시 공복 혈당은 244, 당화혈색소는 정상 수치의 2배였다. 최근 당뇨와 수면과의 상관성이 입증되고 있다. 평소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들의 경우 7시간 자는 사람들보다 당뇨병 발병 위험이 2배 반 정도 높게 나타났다. 당뇨병을 일으키는 또 다른 요인은 술이다. 술 문화가 남다른 우리 사회적 분위기도 당뇨병 발병과 무관치 않다. 술을 마시면 우리 몸속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국립보건원의 김원호 박사팀은 과도한 음주가 당뇨병을 일으키는 메커니즘을 밝혀냈다. 알코올을 섭취한 주의 경우 정상치보다 혈당 분해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코올 섭취군의 경우 췌장에 베타세포가 모여있는 소도세포가 크게 감소돼 있었고 분비되는 인슐린 양도 정상군보다 훨씬 적었다. 알코올이 당 분해 효소인 GCK의 구조 변화를 일으켜 췌장에서 인슐린 합성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적은 양의 술을 마시든 아니면 단기간에 술을 마시든지 간에 몸속에서는 당을 분해하는 글루코카이나제라고 하는 이 단백질의 효소 단백질의 구조 변화가 나타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조 변화가 초기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술을 계속해서 마신다든지 아니면 술의 양이 많아진다든지 하면 그 구조 변화가 더 강화될 것이고 커지게 됨으로써 인슐린 분비를 생산해내는 인슐린 분비를 갖다 조절하는 췌장 베타세포에 미치는 피해는 더 클 것이다. 한국인 10명 중 1명이 앓고 있다는 당뇨병. 먹을거리로 넘쳐나는 현대사회는 더 많은 당뇨병 환자를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서양인에 비해 인슐린 분비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한국인의 경우는 당뇨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식사를 할 때마다 높은 열량과 고지방식의 서구화된 식단, 그리고 수면 부족과 과음 등 균형을 잃은 생활 습관은 당뇨 발병의 위험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매년 한국인의 당뇨 유병률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잘못된 생활 습관이 불러온 전당뇨 단계까지 감안하면 그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서구화된 먹거리, 고칼로리 식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옛날하고 달리 운동이 부족한 그런 생활 습관, 그러겠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경쟁적인 사회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나라의 경우 한 10% 정도가 당뇨병 환자가 되는 그런 아주 위험한 그런 상태에 도달해 있고, 또 더욱이 그것이 계속 증가되고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고 아마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조절을 해나가야 될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뇨 인구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는 바로 자칫 생명까지도 위태로워질 수 있는 당뇨 합병증 때문입니다. 당뇨 합병증은 우리 몸 곳곳에서 발병하는데요. 머리에서는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뇌졸중이, 눈에서는 당뇨 망막병증이 발병할 수 있습니다. 혈관이 손상을 받게 되면 심근경색으로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고 또 만성 신부전증이 발병하면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합니다. 당뇨 합병증은 발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족부 궤양이 심할 경우 당뇨 환자들은 다리를 절단하는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몸이 당뇨 합병증으로부터 피해갈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바로 당뇨병을 몸 안의 시한폭탄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지난 5일 응급실로 실려온 50대 여성. 호흡곤란과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그녀의 증상은 심근경색과 폐혈증, 당뇨 합병증이 원인이었다. 게다가 그녀는 이미 다리가 썩는 족부 궤양으로 2차례나 절단 수술을 받았다. 괴사는 다시 무릎 위까지 퍼져 3번째 절단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 28년 전부터 당뇨병을 앓았던 김학순 씨. 당뇨병을 방치한 대가는 끊임없는 합병증의 연속이다. 그 중에서도 족부 궤양이 무서운 이유는 생명에 지장을 주지 않으려면 괴사한 부분을 잘라내는 것이 유일한 치료법이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몸을 끝까지 망가뜨리는 당뇨. 당뇨가 정말 무서운 이유는 바로 이 합병증이다. 하지만 김학순 씨의 경우도 다리를 절단하기 전까지는 작은 상처에 불과했다. 하지만 당뇨병이 있는 경우 혈관에 장애가 생기면서 작은 상처도 단기간에 심각한 족부 궤양으로 발전한다. 당뇨발은 당뇨가 있는 분들의 후기합병증으로 나타납니다. 예방을 하게 되면 절단을 하지 않고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지만 예방을 하지 않고 관리를 잘 못하시는 경우 절단까지 이를 수 있는 무서운 합병증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가지고 발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하겠습니다. 올해 42살의 위정석 씨. 그 역시 당뇨 합병증으로 지난해 11월 다리 한쪽을 잃었다. 그에게 당뇨병이 찾아온 건 29살 때. 하지만 젊음을 자신하며 과음과 과로를 반복한 사이 합병증이 찾아왔다. 한때는 유도 선수로 전국 대회에서 우승할 만큼 건강에는 누구보다 자신 있었던 그. 이제야 당뇨병의 위험을 실감했다. 암보다도 더 위험한 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암이라고 하면은 뭐 그냥 암 걸렸다고 생각을 하면은 아, 나 이제 죽는구나 해서 진짜 노력을 많이 하는데 당뇨는 사실상 어떻게 자해가 되는지 다 아는데 안 하죠. 자기 얘기가 아닌 것처럼 들리고. 당뇨 합병증은 왜 발생하는 걸까? 당뇨병이 오래 지속되면 우리 몸의 혈관은 포도당으로 꽉 차게 되고 끈적끈적한 혈액은 독성을 띠면서 결국 막히게 된다. 이렇게 대혈관에 장애가 생기면 심근경색을 일으키고 뇌혈관을 막을 경우 뇌졸중이 일어나고 눈은 실명에 이를 수 있다. 그리고 만성 신부전증을 일으킨다. 발의 말초혈관이 막히면 족부 궤양으로 이어진다. 결국 머리부터 발끝까지 혈관이 있는 모든 곳에 합병증을 일으킨다. 모자를 쓰고라 해야지. 그러면 모자를 안 쓰고 가끔씩 또 하고 있네. 올해 37살의 정철 씨는 어머니의 도움 없이는 집 근처도 혼자 나갈 수 없다. 당뇨로 인해 양쪽 눈의 시력을 거의 잃었기 때문이다. 좀 앉아서. 13살 때 이미 소아 당뇨가 찾아왔지만 큰 불편함은 몰랐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았다. 대학교 입학 이제 원서 내가지고 합격 통지를 받고 정말 기뻐서 좋았는데 이제 갑자기 눈이 나빠져가지고 이제 학교도 못 가고 거리가 안 보이니까 정말 세상이 정말
그는 대학도 포기해야 했다.